네, 2024년 9월 23일 새벽 이정훈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암구호, 매일 밤 바뀌는 암구호. 아군과 적군을 그리고 비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매일 밤 암구호를 정합니다. 깜깜한 밤에 누군가가 아군 부대로 들어옵니다. 서! 그리고 암구호 하면 저쪽에서 소리! 그러고 구호! 딱 서로 맞으면 아 우리 편이구나 하고 서로 만나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 암구호가 새 나가면 안 되죠. 새 나가면 그날 밤 완전히 전군을 다 바꿉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매일 우리나라 대한민국군은 매일 밤 똑같은 암구호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암구호가 민간에게 유출됐다고 해서 수사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그리고 군 방첩사가 군이 마련해놓은 암구호가 민간에 유출됐다라는 사실을 포착해서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충청도 지역에는 이게 거기에 향토사단이 있죠. 몇 사단이 있는 줄 아는데 부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병이 아닙니다. 장교로 보여요. 부사관이나 장교로 보이는 이들이 사채업자들에게 우리 군이 정해놓은 암구호를 다 알려줬답니다. 이유는 뭐냐? 그 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보통 돈을 빌리면은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담보로 제시하는데 부동산 대신 암구호를 제공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히 큰 문제 아니에요? 암구호는 대비 정도로 여겨지죠. 뭐 일단 확정이 되면은 그날 밤 모든 대한민국 60만 대군이 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급이나 2급은 아니고 대비로 여겨지는 건데 이게 세매되면은 이게 내일 그리고 모레 우리 군이 어떤 암구호를 할 것이다라는 거를 인민군이 알게 되면 북한 공작 조직이 알게 되면 어렵지 않게 우리 군 부대에 침투할 수 있잖아요. 암구호 딱 맞춰갖고 다가온 다음에 푹 찌르고 들어오면 끝이잖아요.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수사를 완료했고 전주지검에 송치했답니다. 송치했다는 거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 경찰은 전북경찰청은 사실로 봤다는 얘기인데 암구호가 셌다. 야,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보사에서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 장교 출신의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 국간에 포섭돼 갖고 정보사 블랙망을 비롯한 30만 건 이상의 정보를 국안에 제공했습니다. 국안이 뭐냐면요. 흔히 이제 여러분들은 공안을 아시고 중국 공안을 아시죠. 중국 공안은 공공안전부의 약칭입니다. 공안이 공공안전부. 공공안전부는 우리로 얘기하면 경찰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되는 것이 국가안전부인데 국가안전부를 줄여서 국안이라고 합니다. 중국 국안은 비밀경찰이니까 방첩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국외에서는 공작을 하죠. 우리 정보사는 우리나라 바깥에서 공작을 하는 부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간첩이나 이런 의심자를 잡는 거는 군에서는 방첩사령부고요. 옛날 기무사.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공작을 하는 건 정보사예요. 우리 방첩사는 우리 국내에서 작전을 하니까 우리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 요원들이. 우리 법에 따라 행정력도 사법권도 행사하지만 정보사 요원들은 적국이나 외국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분을 감추고 나갑니다. 뭐 사업가, 뭐 선교사, 뭐 여러 가지로 위장해서 나가죠. 그걸 잡아내는 게 그 나라에서는 방첩사나 국정원이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그 선교사를 정보사 요원으로 보았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블랙 요원은요, 국정원에서 내보내는 것보다 정보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사가 훨씬 더 위험한 작전을 해요. 국정원은 지금 제대로 끝발이 높다고 폰만 잡고 이 험한 블랙 요원은 잘 안 해요. 정보사가 거의 수행합니다. 그래서 정보사가 이제 현재 요원들이 들어가면 이제
협조자를 먼저 포섭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족이 많으니까 조선족을 많이 포섭해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이제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또 중국 사정, 북한 사정을 잘하니까 정보를 물어다 주면 그걸 취합해서 이제 본국에 전달하는 게 이 요원들이 하는 건데, 이 요원들이 중국에서 붙잡히면은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간첩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형을 선고받습니다. 미국의 CIA가 이제 이런 공작원을 많이 보내는데 가끔 다른 나라에서 체포돼갖고 상당한 형을 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하고 미국이 합의해서 서로 체포한 공작과를 교환하기도 하고요. 이런 공작 요원 중에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국가정보원에 가게 되면은 그 앞에 보훈탑이 있어요. 보훈탑이 상당히 큰데 그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들어가 봤고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작을 하다 희생된 사람들 이름이 있습니다. 실명이 있습니다. 공작관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본명을 안 씁니다. 공작관이 아닌 사람들도 국정원 요원들은 본명을 잘 안 써요. 성은 그대로인데 또 별도의 이름을 써요. 저는 뭐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제법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들이 본명을 남기는 게 죽고 났을 때 보훈탑에 들어갔을 때는 색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건물에는 그 사람들 희생된 공작원 수만큼 별을 그려놨습니다. 이 공작원들은 철저한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 공작원에 대한 정보를 이 중국 구간에 포섭된 군무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군 검찰이 확인한 건 1억 6,200만 원을 받고 넘겼다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숱한 자료를 넘겼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뭔가 하면은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뒤집는 조직이 민간인들로 구성됐죠. 운동권 사람들로. 일부 검사도 있고. 그 자들이 들어가서 국정원 서버를 뒤지면서 국정원을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작하던 사람들이 신분이 드러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막 자르고 하니까 막 다 조직이 다운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대북 정보, 대북 수사 기능을 없애버리고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버렸죠. 국정원은 완전히 오그라들어 있어요. 그리고 국군 기무사령부는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조사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재수인가요?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해서 기무사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방첩 국가안보지원사로 이름을 바꾸게 했었죠. 그 안보지원사가 지금은 방첩사 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에 가게 되면 사이버 국방학과라고 있어요. 굉장히 입학 점수가 높은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전원 합격자들은 전원 국방부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중위로군과 인감에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7년간 의무 복무합니다. 장교로 나중에 전역을 하고, 그리고 취직도 잘해요. 워낙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해커예요. 이 사이버 사령부가 이런 젊은이를 가지고 북한을 싹 뒤집니다. 사실은 이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 구간에 포섭돼서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을 찾아낸 게 이 사이버 사령부였어요.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 네트워크를 뒤지다가 그 네트워크에 우리 정보사 요원 이름이 있는 걸 발견해서 이러한 사실을 탐지해냈죠. 근데 이 사이버 사령부를 초토화시킨 것도 문재인 정권입니다. 뭐 이른바 국정원 대권 사건으로 국정원과 더불어 사이버 사령부를 초토화했죠. 또 우리 군에 777 부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신 감청을 하는 부대예요.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재인 정권은 이 공무원이 자신월북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북한 통신을 감청한 777 부대는 이 공무원이 표류해서 북한 해안으로 갔고 북한군이 그를 사살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통신 감청을. 그리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묵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를 받은 날 문 대통령은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화상연설을 내보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북한하고 잘 놀자고 하는 연설을 하는 것인데 한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됐다 그러면 그런 연설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묵살하고 그냥 연설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777 부대장은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이 777 부대의 정보는 합참과 해경에도 공유됐는데 그곳의 지휘관들도 이걸 꼭 다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777 부대, 정보사, 기무사, 국정원 다 무력화됐죠.
그리고 경찰은 뭐 조직을 기능을 키워준다고 하면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둘러 쪽에 더 오히려 병신을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경찰에도 정보기관이 있어요. 정보 파트가 있고 또 대북 보안국도 있는데 둘이 다 위축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선 부대의 장교들이 암구를 민간인에게 유출하지. 이러니까 핵심 정보를 다루는 정보사의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국안에게 정보를 넘기는 국안의 빨대가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부터 이 모든 정보기관을 전체적으로 내부 검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하도 흔들어 놔가지고 일을 안 하는 데다가 또 문재인 정권에 협력해서 막 했던 자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잘리면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이 조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 했다가 괜히 다치면 자기만 손해니까 다 손잡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자기 이익을 왜 챙기는 정보사 국무원 같은 사람이 더 있을지 몰라요. 이 정보기관이 뚫리면은 우리는 진짜 당합니다. 암고가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는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육군병장한테 200만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돈 받는 군대라면 제대로 굴러가야지. 돈 받는 만큼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죠. 이를 위해서는 전 정보기관을 상대로 엄격한 내부 검열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